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회사 생활에 지쳐서 나는 언제까지 회사 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회사원을 학교 생활로 비유해서 보자고요. 처음 6년은 초등학생, 그 다음 3년 중학생, 그 다음 3년 고등학생, 그 다음 4년 대학생, 그 뒤에는 석사, 박사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아, 내가 아직 회사원에서 되게 초보의 레벨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냥 내가 반에 나 괴롭히는 친구 있다고 해서 학교를 다닐 가치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혜택들이 많은데 학교의 장점들이 많고 2학년을 거치고 나서 다음 학교에 가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놓치고 포기해버리기에는 그 대안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 비유가 뭐가 맞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해본 예시니까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초반 회사 생활이 정말 힘들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정말 스트레스가 많대요. 왜냐면 처음 그런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수업 시간 쉬는 시간 이런 구조화된 시간을 견디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내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보다 형아들 훨씬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회사에서도 한 대리쯤 되면 대리병이라고 있어서 내가 일 다 하는 것 같고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시기를 또 지나보면 다시 대리때를 되돌아보면서 저때 내가 왜 저렇게 부족했지? 내가 왜 저렇게 많이 안다고 자만했지? 내가 회사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 윗사람이 볼 때 내가 정말 부족해 보였겠구나. 자만하는 것 같아 보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레벨들을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게 실제로 보이잖아요. 회사에서도 내가 신입사원 때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 분명 성장한 부분이 있으실 테고 겪으면서 이런 점들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라고 업무적인 성숙도도 분명히 있을 테고 그런 인간관계,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배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점점 레벨업을 해나가는 거죠. 생각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그 과정 없이 집에서만 있었다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학교 안 다니고 세계 여행하는 게 제일 베스트일 수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세계 여행 보내줄 만한 그 정도의 여유를 갖춘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가 학교 다니기 싫다고 학교를 안 다녔으면 정말 뭔가 예술성을 키우면서 더 값진 것을 할 수 있었을까? 나는 아직 미성년자였는데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학교 대신에 다른 거를 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물론 훨씬 잘하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그래도 학교를 다녔으니까 학교를 나왔구나 라는 게 있어서 아르바이트가 됐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 힘들었지만 그런 동급생들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캐릭터구나. 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점이 스트레스고 이런 점은 장점이구나 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나 스스로를 발견해 나갈 수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일반 학교가 아니라 대안학교를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랑 유사하게 일반 사기업이 아니라 예를 들면 복지센터라든지 공익을 위한 기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맞는 분들도 계시겠죠. 한국 학교가 싫어서 유학을 가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보다는 해외에서의 회사 생활이 훨씬 좋아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린 이유는 결국 학교를 졸업하는 것처럼 회사도 레벨을 쌓다 보면 내가 박사를 통해서 정말 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인 건지 아니면 그냥 열심히 모은 돈 아껴서 쓰면서 노후에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건지 그런 나의 향후 경로들을 고민하는 과정이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이 학교 시스템의 비유를 하자면 지금 직장인으로서 고등학생이거든요. 나름 오래 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수 있는 수준인지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실제로 회사 생활에서 10에서 12년 차 고등학생 정도 그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팀장의 후보가 되느냐, 팀장에서 벗어나느냐가 좀 정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회사는 훨씬 어린 연차의 팀장이 되기도 하지만 대기업을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연차가 쌓이고 나면 팀장이 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좀 갈라지는 것 같거든요. 팀장을 해야만 회사원에 맞다,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팀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실무 역량과 팀장으로서의 역량은 굉장히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이게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의 리더십하고는 또 완전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더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는 팀장을 일단 달아야 그 다음에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원을 꿈꾸면서 회사원을 하지만 실제 임원이 되는 비율은 정말 미비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 정도의 역량인가를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꼭 이 회사에서 임원을 꿈꾸지 않더라도 대학을 갈 수 있나 없나를 테스트를 해보면서 나의 진로를 더 결정하는 데에 참고하고 대입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처럼 10에서 12년 이 사이의 기간이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물론 모든 시기가 다 중요하고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지만 그 중에서 박사를 따고 교수하는 사람은 정말 소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에 배운 것이 무의미하냐? 그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했기 때문에 또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야 그냥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거지만 일부 소수는 과학고 가는 것처럼 이미 팀장을 하고 있거나 이미 팀장 후보에 올라와 있는 쟤는 임원 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니까 내가 100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16년을 학교에서 보냈는데 그 뒤에 한 16년을 회사에서 레벨업을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술가로서 살지, 사업가로서 살지, 프리랜서로 살지, 무직으로 살지 이렇게 나의 그 다음 경로를 준비하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맨날 회사 그만둘까? 회사원이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버텨온 게 잘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 생활에서 중요한 건 돈을 모으는 것 같아요. 우리 솔직히 생계형 직장인이잖아요. 돈 안 주면 이 회사 나올 사람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저도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월급을 받아야 내가 생활비로 쓸 수 있으니까 회사를 다니는 거지, 돈 안 준다고 하면 아무리 자아실현을 한다고 해도 회사에 나올까요? 그런데 정작 돈을 벌기 위해서 다녔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봤을 때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이런 허무함이 밀려올 수 있으니까 회사 생활에서 커리어 관리만큼 중요한 게 돈을 모아서 이 종잣돈을 만들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금을 모으는 거 정말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소한 데 쓰는 것들을 모으다 보면 생각보다 그래도 푼돈 모으다 보면 종잣돈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종잣돈들이 모여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살 수 있어요. 저도 지금 회사원으로서 고등학생인 거 치고 열심히 모아서 그래도 내 집 마련을 했다 보니까 회사 생활 그동안 한 게 헛되게 느껴지지는 않고 그래도 열심히 회사 다녀서 내가 잠잘 공간을 마련했네 라는 생각 덕분에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물론 저는 그렇게 좋은 집을 구한 건 아니고 이게 기준에 따라서 야 겨우 그런 집 마련해놓고 그래?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내가 먹고 자는 데에 있어서는 생계 유지가 가능한 레벨을 만들어 놓자 라는 계산을 해보고 그런 목표를 세우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 나의 젊음을 이렇게 아까운 데에 회사에 매달려 있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노후를 더 우아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이 들어서 아플 때 병원비 걱정 안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돈을 모아두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버티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쓸 돈도 모자라는데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할 텐데 정말 단돈 10,000원, 20,000원으로 시작해도 괜찮으니까 저축하는 습관, 모으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모여야 나중에 뭐를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나의 시간을 들여서, 나의 노동을 들여서 돈과 교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평생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아야 되는 부분은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회사 생활을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당시에는 다 힘들었지만 분명 그 과정에서 제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껴지고 내가 회사를 안 다녔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훨씬 더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그 순간순간에는 더 편할 수는 있었겠죠. 회사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분명 다른 스트레스가 있었을 테고 중요한 건 내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노동을 제공해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모으고 한번 사는 거 내가 요만큼은 해보자 라는 것들을 점점 성취해 나가는 즐거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생활 정말 지겨웠는데 회사를 또 학교라고 생각한다니 답답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돈도 받으면서 내가 학교 다니고 있네 라고 생각하고 인생 학교를 가기 위한 그 전 단계의 레벨을 밟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나 회사 생활 좀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초등학생이었잖아? 아직 중학생이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몇 년 더 하시면 더 내공이 쌓이실 거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맞는 일, 내가 노후에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 해보세요. 학교만 열심히 다녔던 학생들보다 친구들도 만나고 동아리 생활도 하고 대외 활동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더 풍요로운 학창시절을 보냈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회사 집 이것만으로 너무 지쳐요 라는 분들 많겠지만 그래도 틈을 내고 시간을 내셔서 별개의 활동들 하시면서 본인의 회사 생활 라이프를 더 다채롭게 컬러풀하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조금 다녀보니까 회사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 굉장히 결단력 있는 거죠. 다닐까 말까 저처럼 애매하게 고민하는 분들은 가능하시면 더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하자 라든지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나오자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미래를 더 준비해 보시면 어떠실까 싶네요. 잘 보셨으면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